안녕하세요. 설유미원 손홍석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불면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몇 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불면증이 어떻게 생기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나의 행동들, 습관들, 그리고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잠을 못 자게 하는 일종의 악순환의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생리학적으로도 우리의 머리, 뇌와 또 우리 몸이 긴장, 각성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그런 악순환의 상태가 곧 불면증의 상태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악순환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비약물적인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데요. 네 가지로 이제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뇌에게 다시 잠을 자는 그런 습관을 길러주는 방법으로 수면 위생과 또 자극 조절 요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수면 위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잠을 자기에 좋은 혹은 이제 좋은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수면과 관련된 습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요. 이 원칙들이 얼핏 보기에는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이지만 사실은 이 모든 원칙들이 상당한 생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세워진 원칙들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잘 실천해 나가는 것은 수면에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원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햇볕을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뇌는 눈을 통해서 어느 정도 햇볕을 인지해야지 주로 아침, 오전 시간 혹은 최소한 점심 시간쯤에는 어느 정도 일정량 햇볕에 노출되는 시간이 있어야 하지만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밤에 잠을 자도록 하는 호르몬이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실내에 하루 종일 머물러 있거나 혹은 일조량이 적어지는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수면이 더 취약해지는 경우가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전 중에 혹은 최소 점심 중에 최소한 20분 정도는 태양을 직접 쳐다볼 필요는 없지만 햇볕에 우리 몸이 노출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이제 운동하기인데요. 운동 중에서도 이제 유산소 운동, 달리거나 수영이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이런 심폐지구력을 활용하는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주 3회 이상 해가는 것은 실제로 깊은 수면을 늘린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나가는 것은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원칙을 합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침에 햇볕을 보면서 달리기 운동을 하는 것은 수면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 한 2시간 정도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또 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뇌나 우리 신체를 각성시키는, 흥분시키는 그런 활동들입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TV를 본다거나 컴퓨터를 한다거나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하는 것들은 우리 뇌를 각성시킬 수가 있고요. 잠자리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활동적인 일을 한다거나 운동을 하는 것은 역시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뇌와 신체를 이완시키는 활동들은 잠을 자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한 2시간 정도에는 이런 정적이고 우리 몸과 뇌를 이완시킬 수 있는 활동들을 하는 것이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카페인 섭취는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을 못 자서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커피를 마시는 양이 늘어나고 이건 역시 이제 악순환을 만들 수 있는데요. 카페인이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그것이 빠져나가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밤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마셔야 되는 경우는 오전 일찍 한 잔 정도로 제한하되 카페인은 최대한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수면에는 도움이 됩니다. 술, 알코올 같은 경우도 잠을 못 자서 먹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요. 분명히 생물학적으로 알코올은 우리 수면을 방해합니다. 잠에 빠져들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질이 나쁜 안 좋은 그런 잠을 취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계속 이렇게 알코올을 먹고 잠을 자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면 알코올에 의존하는 그런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는 건 역시 중요합니다.
단 잠자기 전에 너무 이렇게 배가 고픈 상태는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아주 소량으로 뭐 따뜻한 우유에 뭐 빵 한 조각 정도라든지 공복감을 어떤 채워줄 정도로만 소량으로 간식을 먹는 것은 허용이 가능합니다. 침실 환경 같은 경우도 중요한데요. 침실 환경은 늘 조용한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두운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온도로 보자면은 약간 서늘한 정도의 온도가 잠을 자는 데에는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통틀어서 잠을 자는 데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들을 꼭 기억하고 잘 실천해 가 보도록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극 조절 요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결국 불면증의 상태에서는 잠을 못 자고 괴로워했던 그 상황과 그 잠자는 시간, 그리고 뭐 침대든 잠자리 그 장소 이 세 가지가 서로 계속해서 나쁜 연결고리가 형성이 됩니다. 이걸 이제 조건화라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그 시간에 잠을 못 잤던 경험이 다시금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잠을 더 못 자게 하는 그런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걸 끊어주고 다시 한번 이 시간과 장소 사이에 좋은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불면증에서 벗어나는 또 중요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여기에도 몇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돼서 말씀드리겠지만 불면증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1번 원칙은 늘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원칙은 잠자리에서는 정말 잠만 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을 못 자다 보면 잠을 못 자는 상태에서 침대에서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것은 결국 불면증을 지속시키는 또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잠을 못 자면서 침대에 누워서 뒤척일 것이 아니라 정말 졸릴 때에만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너무 안 오거나 혹은 잠이 들었다가 깼는데 계속 못 자고 있을 때에는 그 자리에 누워서 계속 뒤척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잠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시계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시계를 보는 것 자체가 좌절감도 주고 불안이나 짜증을 일으키는 듯이 잠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대략 감으로 15분, 20분 정도 내가 잠을 못 자고 있다 싶으면은 미련을 버리시고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장소를 옮기셔야 됩니다. 침대가 아닌, 침실이 아닌 다른 장소로 옮겨서 어두운 장소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다시 좀 잠이 오기에 적합한 그런 활동들을 하다가 잠이 정말 쏟아질 때 다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원칙들을 잠깐 종합해 보면은 내가 잠자리에서 못 자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경험들이 오히려 잠을 깨울 수 있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분리해서 침대에서는 정말 졸릴 때에만 잠을 잘 수 있을 때만 눕는 것이 좋은 연결고리를 형성해가는 방법인 겁니다. 낮잠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 또한 피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자극 조절 요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치료에서는 이 모든 원칙들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아주 체계적으로 함께 계획을 세우고 함께 약속을 정하고 지켜나갑니다. 이런 것들을 인지행동치료라고 합니다. 스스로 지켜가 보시다가 상황에서 벗어나지 어려울 때에는 이렇게 찾아오셔서 인지행동치료라는 좀 체계적인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